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상장한 ETF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ETF가 새롭게 상장됐는데, 이 ETF가 어떤 컨셉으로 이제 운용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과연 투자를 해도 될 만한 ETF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밸류 체인, 이 ETF의 컨셉은 딱 이름만 들어도 약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테슬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연한 거죠. 테슬라 혼자서 어떤 산업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하다못해 타이어도 필요하고 모니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과연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을 뽑아내는 게 이 ETF의 핵심 역량 같은데, 과연 그거를 잘 짚어내서 좋은 종목을 추려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일단은 이 ETF가 런칭을 하면서 어떠한 기업들을 같이 셀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ETF가 일단 이름으로 테슬라를 내세웠는데,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을 내세운 ETF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플 ETF 없잖아요. 아마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없고, 팡 ETF라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여러 기업을 합산한 ETF는 있지만, 어떤 기업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ETF가 만들어진 게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성격의 ETF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코덱스에서 테슬라를 주축으로 해서 ETF를 상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테슬라인가? 일단 테슬라 하면 전기차 업계에 약간 애플과 같은 존재죠. 약간 아이콘, 상징성, 단순히 어떤 상징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시장에서 증명해 보였죠. 테슬라 일단 전기차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고,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일단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내에 이제 전기차 M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데이터는 이제 글로벌 1위로 나와 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중국차 업체가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4월 말 기준으로 이게 시가총액이 약 511 빌리언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불과 한 2달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면서 8,300억 달러,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총 1,000조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 뿐만 아니라 일반 럭셔리 차량 판매 MS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갖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 테슬라가 과연 럭셔리한 차량인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면은 테슬라가 일단 판매량이 엄청나구나, 약간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팩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테슬라가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130만 대입니다. 보통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기업들이 1년에 한 1,000만 대씩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판매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이 130만 대 판매량은 어마어마한 판매량인 거는 맞기는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이 전기차 비중이 계속 거의 매년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일을 이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은 생산량만 뒷받침된다라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2035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비중에 있어서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ETF가 추구하는 게 테슬라가 성장하면은 관련 밸류체인 다른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컨셉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져 있는 다른 기업들의 성장성은 또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배터리 분야죠. 배터리 분야. 그리고 배터리 하면은 이 CATL이라는 이제 기업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 CATL의 매출 성장률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테슬라에 납품이 되면은 이렇게 쭉 다른 완성차 기업들에게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즉슨 밸류체인에 속한 다른 여러 가지 부품 기업들도 역시나 매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차면은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걸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핵심 기업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배터리 관련해서는 CATL,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1차 공급 업체로 주요 기업들로 해서 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요. 2차 공급 업체는 이제 허니웰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뭐 특수화기라든지 뭐 자동 제어 그리고 항공 우주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또 이제 반도체가 단순히 예전에는 자동차 EPU 요 정도만 반도체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해독하는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또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엔비디아죠. 그리고 AMD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울프스피드라는 기업도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력 반도체 하면 좀 생소한데 이 전력 반도체가 좋아야지만이 이 전기차에 있는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 부품에는 요만큼 전력을 잘 컨트롤해서 주고 또 이게 쉴 때는 요걸 또 끊고 요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부품이죠. 자동차기 때문에 관련 기본적인 부품들 뭐 엔진은 없지만 타이어 있어야 되고 조향장치 있어야 되고 이런 부품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좀 핵심적인 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뽑아놨습니다.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젠텍스, 카메라, 센서 이런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컨티넨탈 하면은 이제 타이어가 대표적이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TT라는 이제 기업들도 2차 공급업체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 테슬라 밸류체인 이 ETF에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이제 포진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눈에 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CATL, 허니웰, 파나소닉,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기업이 있는데 요거에서는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은 어쨌든 자율주행,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 이런 부분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 3대 주축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이 배터리 부분을 살펴보면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CATL, LG 그리고 파나소닉 세 가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굉장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자전거도 다 전기 자전거로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요즘에 좀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전기 킥보드 이런 것들. 그래서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돼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기업들이 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 테마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 증가 전망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기술이 굉장히 대중화가 갑자기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의 장기 성장성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중으로 이제 반도체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인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AMD 등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차량의 반도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차량 내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반도체 연평균 이 수요 전망을 보면은 차량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산업용 그리고 뭐 스마트폰, PC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사실 요즘에는 이 AI 뭐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죠. 특히 엔비디아는 거의 100불대까지 폭락했다가 지금 얼마죠? 400불. 제가 이 주식을 언제 팔았느냐? 300불. 역시 주식 투자의 성공 키워드는 존버다.
자, 세 번째 주축 산업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죠. 지금 뭐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레벨 2 자율화를 도입을 하고 있고, 레벨 3가 우리나라도 원래 제네시스의 G90 차량에 이제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좀 딜레이 됐고, 얼마 전에 판매 시작한 EV9에 원래 이 레벨 3가 들어가는데 그게 GT 옵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차량이 먼저 이 레벨 3가 달려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레벨 2를 이용한 자동차를 저도 지금 타고 있지만 사실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레벨 3는 또 얼마나 편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을 또 가장 잘하는 게 사실 테슬라잖아. 제가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차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타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딴 건 다 모르겠고 이 배터리 어떤 이 주행거리에 대한 성능 하나랑 그리고 이 자율주행만큼은 정말 다른 기업 대비 좀 압도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테슬라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출발하면서 목적지 딱 설정해 주면은 거기 딱 주차장까지 도착하게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소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완성은 됐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도 있고 이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대중차에 실제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는 조금 더 이제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위주지만 앞으로는 뭐 버스, 트럭, 더 길게 보면은 뭐 택시, 뭐 택배 차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편한 세상이 오는 건데 제가 사실 노후에 택시 기사를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의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비중 결정이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이 25%고 그 이외 기업들은 상한선 10% 정도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시가총액, 그러니까는 ETF가 어떤 지수를 만들 때 흔하게 쓰는 방법이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이다. 그러면 이 ETF 30% 넣고 뭐 LG가 10%다. 그러면 LG 10% 넣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ETF가 출시가 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아까 제가 100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이게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 비율대로 하면은 테슬라가 한 90%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지 뭐 밸류체인이라는 어떤 섹터와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테슬라의 비중을 25% 정도로 이제 상한을 두고 다른 기업들은 약 10% 정도로 상한을 두는 이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수는 총 25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ETF의 기업이 또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장점은 안정성,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작아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뭔가 수익을 낼 때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는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0개, 25개 정도라면 굉장히 좀 압축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가지수가 25개인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비중이 요즘처럼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 ETF 내에서 테슬라의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30%를 계속 초과를 하면은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거죠. 테슬라 팔아서 비중을 25%로 낮추고 이 판돈을 갖고 이제 다른 기업들을 사서 또 그 비중을 맞추는 이런 리밸런싱도 꾸준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추종하는 게 이 테슬라 밸류체인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 있는데 특징을 좀 하나 살펴보면은 이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기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스톡 커넥트가 적용된 기업에 한정해서 중국 기업을 매수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안화로 홍콩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이 스톡 커넥트 제도라고 하는데 중국 기업 중에서도 인지도 혹은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괜찮은 기업 위주로 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낮거나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편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상위 10개 지수 이렇게 쭉 살펴보면 테슬라가 2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CATL이 10% 정도, 허니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중 갖고 있고 AMD도 10%로 꽤 높은 비중 갖고 있어요. 나머지 뭐 기업들은 반도체라든지 부품들 관련된 기업들이 쭉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약 25%, 배터리가 26%, 그리고 반도체가 약 32% 차지하고 있고 일반 부품들의 비중은 합산해서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보수는 약 0.18%니까 사실 굉장히 비싸진 않고요. 환 위험에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환 해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또 환율이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나중에 환율이 빠지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ETF는 약간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매력적인 ETF인 것 같아요. 컨셉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압축된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상징성도 그렇고 테슬라라는 기업의 향후 전망 관련된 밸류체인은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ETF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는데, 하지만 언제나 대부분 그렇듯이 이 운용사에서 ETF를 출시할 때 항상 타이밍이 저는 좀 아쉬워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테마가 쫙 좀 인기를 끌고 이럴 때 이런 ETF가 나와야 뭐랄까요, 흥행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출시 시기가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즉슨 반대로 보면은 항상 가격이 고점일 때 이런 신상 ETF들이 출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상장하자마자 사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쭉 보더라도 신규 ETF가 나왔을 때 바로 투자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적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목돈을 막 집어넣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ETF인 것 같고, 하지만 길게 보고 분할해서 매수를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테마를 갖고 있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이제 뭐 타이거의 글로벌 전기차 ETF 혹은 그리고 또 차이나 전기차 ETF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해 나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ETF 관련된 비중을 요 테슬라 밸류체인 ETF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저는 좀 제 자산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ETF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